물론 제가 종아리 보톡스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네. 당장 길고 가느다란 네. 그런 전지현 씨 종아리라든지 네. 이렇게 사실 될 수는 없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티에이징과 다이어트 멘토 닥터씨의 최민희 원장, 이승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주제죠. 네. 바로 종아리를 가늘게 하는 방법, 네. 종아리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원장님도 주기적으로 종아리 보톡스 맞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종아리 보톡스 왜 주기적으로 맞으세요? 종아리 보톡스 맞는 이유는 종아리를 이제 가늘게 만들려고 네. 그렇게 맞고 있는데요. 네. 저도 주기적으로 종아리 보톡스를 맞고 있어요. 네. 사실 종아리는 타고난 부분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아리는 신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타고나야 된다고. 네. 그래서 사실 종아리를 가늘게 만드는 데는 네. 한계가 있어요. 네. 네. 종아리 생김새, 네. 굵기 네.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원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종아리 이 뼈의 굵기와 길이. 그렇죠. 맞아요. 가늘고 길어야지 종아리가 그렇죠, 날씬해 그렇죠. 보이죠.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타고난 골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뼈.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긴지, 뼈가 얼마나 굵은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종아리 굵기가 거기서 사실 절반 이상은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유전적인 거니까 네. 내가 그거를 어떻게 교정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뭐 뼈를 어떻게 늘리거나 깎지 않는 이상은 네. 예, 조정하기가 어렵고요. 네. 종아리는 근육의 비중이 크고 네. 사실 지방이 그렇게 많은 부위는 아니죠. 그렇죠. 종아리의 피하 지방이 일반적인 체형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네. 그래서 종아리는 보톡스 시술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시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제가 종아리 보톡스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네. 당장 길고 가느다란 네. 그런 전지현 씨 종아리라든지 네. 이렇게 사실 될 수는 없어요. 네. 예. 하지만 제가 가지고 태어난 이 생김새 내에서 네. 가늘게 하는 방법은 종아리 보톡스가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맞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종아리 보톡스 맞을 때 그 보톡스 시술 용량은 어떻게 하고 하세요? 저는 보통 이제 양쪽 합쳐서 200유닛 정도 맞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시술할 때도 200유닛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근육이 크다. 네. 종아리 근육이 남들보다 확연히 발달이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300유닛까지 맞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200유닛 정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근육이 아무리 커도 300유닛 이상을 한꺼번에 맞는 거는 부작용이 나타낼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내성 생길 가능성도 커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300유닛 이상은 추천드리지 않고 네. 일반적으로는 200유닛 정도 시술 받으시면 되는 것 그러면 같아요. 200유닛이면은 한쪽에 100. 그렇죠. 100. 보통 100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지만 저도 양쪽 종아리 굵기가 아주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왼쪽이 살짝 더 굵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왼쪽에 조금 더 많이 오른쪽은 보다 그렇게 이제 시술을 하죠.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100 해서 합쳐서 20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종아리 안쪽을 많이 넣으세요? 바깥쪽을 많이 넣으세요? 가운데를 많이 넣으세요? 그것도 개개인의 근육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안쪽 근육, 그러니까 뒤꿈치 들고 섰을 때 근육이 안쪽이 이제 사실 더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쪽을 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을 적당히 놓고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안쪽을 조금 더 많이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종아리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는 언제 나오고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효과는 일단 보톡스가 들어가서 근육을 마비를 시켜요. 못 쓰게 네. 힘을 잘 못 쓰게 만들면 네. 그러면은 그 근육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위축이 되거든요. 작아지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종아리 보톡스 시술을 하고 효과를 보기 때문에 맞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서 그때경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시술하고 나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효과가 큰 시기예요. 네. 가장 이제 슬림해 보이는 시기.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이 근육이 계속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서서히 원래 크기대로 이제 돌아가는 시기죠. 그래서 효과는 보통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보통 이제 나타나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유지 기간은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최 원장님은 얼마에 한 번씩 맞으세요? 저는 보통 반년, 6, 7개월에 한 번 정도씩 맞아요. 네. 보통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지나면 사실 이제 저는 거의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종아리 보톡스를 맞고 나서 근육을 많이 안 쓰면 유지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데 저는 이제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뭐 등산도 많이 하고 웨이트도 하고 네네. 이제 러닝머신도 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서 근육을 사용을 하는 빈도가 많다 보니까 6개월 반년 지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년에 한 번씩 맞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종아리 보톡스 맞고 나서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한 게 있으세요. 네, 그래서 처음 맞으셨을 때는 보통 맞고 나서 한 2, 3주 정도까지는 네. 계단을 올라가거나 네. 뭐 이런 종아리 근육을 많이 쓰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좀 힘이 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평소보다. 네.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 2, 3주 지나고 나서는 괜찮아요. 네. 그 네. 이후부터는. 그래서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종아리에 힘이 좀 덜 들어가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계단 올라갈 때 더 힘들다든지, 힘들다든지. 등산할 때 뭐 더 힘들다든지, 다리가 무겁다든지 이런 증상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생기는 거는 워낙에 주사를 깊숙이 여러 번 찌르기 때문에 멍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멍은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빠지는 거라서 네. 그 정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 원장님 그 종아리 보톡스를 직접 맞기도 하시지만 환자분들께 많이 놔드리잖아요. 네네. 어떤 시술 노하우가 있을까요? 종아리 보톡스는 일단 근육이 분포를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근육이 가장 많이 발달한 부위, 네. 그 부위에 가장 많은 용량을 놓고 물론 전체적으로 네. 근육 전체적으로 골고루 놓는 것도 중요해요. 발달한 부위에만 너무 놓으면 또 맞고 나서 보톡스가 충분히 안 들어간 부위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전체적으로 골고루 놓는 거 중요하지만 근육이 가장 발달한 부위에는 좀 더 많은 용량을 투여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근육의 모양에 따라서 발달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주사 바늘의 네. 길이라든지 이런 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커요. 한번 뒤꿈치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크게 도톰하게 잡히는데 거기에 보톡스를 충분히 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짧은 바늘로는 사실 안쪽까지 시술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니들로 네. 충분한 깊이로 주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종아리 보톡스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종아리 보톡스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종아리에 지방이 너무 많은 경우, 그러니까 살이 많은 경우는 네. 사실 그다음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보다. 왜냐면 지방이 도톰하게 덮여 있는데 안에 근육에 아무리 줄어봤자 네. 밖으로 표시가 안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종아리가 지방이 많이 쌓이는 부위가 일반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드물게 종아리에 지방층이 두꺼운 경우, 살이 많은 경우는 사실 이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종아리에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종아리 근육이 사실 그 다리 아래쪽에 있는 혈류를 펌핑해서 심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종아리 근육이 작아지면 그 역할도 줄어들기 때문에 다리 쪽에서 심장 쪽으로 피를 잘 못 보내서 하지정맥류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다리에 계속 혈류가 몰려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심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굳이 종아리 보톡스를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종아리 보톡스를 제가 이제 최 원장님께 놔드릴 건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종아리 보톡스 맞을 때가 됐어요. 지금 한 6개월 됐거든요. 6개월 되니까 종아리 보톡스를 언제 맞아야 될지를 굳이 일일이 체크를 매일 하지는 않는데 제가 씻으면서 보는데 요즘엔 굉장히 종아리가 굵어 보여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날짜를 봤더니 종아리 보톡스 맞은 지 6개월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아리 보톡스 맞을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이제 종아리 보톡스 시술을 제가 받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술 받는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술 받을 건데 시술 전에 아이스팩으로 쿨링을 하고 있어요. 종아리 보톡스는 연고마취 해도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시술 받아보니까 연고마취보다 이렇게 쿨링을 잘 하는 게 훨씬 덜 아프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쿨링 좀 꼼꼼히 해주세요. 왼쪽이 지금 종아리가 더 굵어서
왼쪽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 200유닛을 이거 1cc 주사기 20개 만들었거든요. 근데 왼쪽에 11개 시술을 받고 오른쪽에 9개 시술을 받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아까 그 디자인한 거 앞쪽 그쪽까지. 네. 오늘은 종아리를 가늘게 하는 시술, 종아리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시술 받는 영상도 함께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